오늘 전명근지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기업 문화를 알면 입사가 보인다입니다. 네. 흔히 기업의 움직임이 대부분 비슷한 듯하지만 알고 보면 기업들은 트렌드에 따라 각기 다른 모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기업 문화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 문화 자체가 입사 키워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각 기업별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는 어떤 것이며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 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업 문화를 알면 입사가 보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사트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응시생들도 몰렸고요. 이 사트에 대한 후기도 아주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이른바 그 삼성고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삼성고시인 사트가 바로 어저께 열렸기 때문에 한 83개 학교에서 열렸다고 해요. 예.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네. 물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거의 동시에 하는 그런 탄식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문제가 뭐 어려웠다든지 어떤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일단 그 몰려드는 학생들만 봐도 한숨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바로 경쟁인데. 같은 지하철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 하며 보통 이게 기업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겹치는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좀 그 결시자들이 있거든요. 많지가 않았어요, 결시자들이. 꽉 차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만 봐도 일단 한숨이 나오겠고요. 10만 3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9만 2천 명 정도라고 했어요. 10,000명 정도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와. 일단 뭐 구직자들의 반응은요. 와, 이 중에서 5,500명 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시안 대표님 혹시 시험지 보셨어요? 아니, 그거 시험지 보면 큰일 나죠. 후회도 안 나와요. 그럼요. 네, 절대로 그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시험지를 봤으면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깝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사트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저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트에 대한 후기, 응시자의 후기,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수희 학생. 우선 제 가까운 동생, 친동생이 지금 보고 왔는데 너무 멀리까지 갔다 온 데다가 게다가 사람들도 많고 근데 막상 가니까 수리랑 추리 영역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일 약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애가 뭐 와갖고는 막 한숨을 쉬고 막 우울해하고 막 자고 막 되게 우울해했어요. 네. 그렇군요. 사트가 정말 많은 응시자들을 우울하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연 학생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있나요 혹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어제 사트를 봤어요. 어제 생일날 아이고. 그래서 생일 맞이 저녁 먹자고 만났는데 두 번째 쳤음에도 너무 어려웠다고 특히 상식 부분이 친구는 가장 어려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뭐 사람은 많았고 문제는 어려웠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탄식을 불러일으키게끔 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은 이번엔 좀 쉬웠어라고 말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늘 어려운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원래 어렵게 나오죠. 그쵸. 원래부터 어렵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사트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될 때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너무 많이 집중돼가지고 뭐 이렇게까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이제 오픈 채용, 열린 채용이라는 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말하자면 적성 검사가 어렵지 않으면 중간에 걸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어렵게 내는 추세인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어려서 사교육을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 이제 좀 불만의 사항을 터뜨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적성 검사 같은 게 없으면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1대1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들에서 자기 혼자 좀 튀기 위해서는 뽑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이제 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험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뭐 벼락치기형이라고 하죠. 잠깐 봐가지고 점수 좋게 나오려는 사람들을 좀 거르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있고 좀 어려운 문제들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깊이 있다는 문제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전에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삼성에서 상황 판단처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쓸데리 없는 그 면접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할
것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공부해서 점수가 될 만한 것들을 봤거든요. 언어, 수리, 추리, 상식 이렇게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 어려워졌고요. 예. 수리나 추리 같은 경우는 원래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네. 특히 인문학이라든가 문과 계통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합는데 또 제가 보기엔 그만큼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까먹고 있다가 가가지고 하는 거라서 네. 근데 바로 이런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늘었어요. 문제가. 문제 자체가 는 것 때문에 일단 어려워진 것이 있고요. 네. 시간 관리가 그래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직무 상식 같은 데에서 원래부터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 가장 유행이라기보단 삼성에서 좀 딱 밀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갤럭시 S4라든가 갤럭시 기어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 뭐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러고 이번에서는 그 삼성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 예. 5일에 실시한 LG 같은 경우도 네.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 거기는 상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영역이나 이런 거 안에서 LG를 소재로 하는 그런 것들을 준 다음에 그런 지문을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관련 있는 얘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험이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자,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준생들 되게 억울해하거든요. 아니 삼성에 이런 사람만 갤럭시 S4만 쓰는 사람을 뽑으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해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서 또 삼성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하는데 저는 삼성 제품 따윈 쓰지 않습니다. 좋아할 리 없죠. 뭐 이렇게 할 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 제품군들에 대해서 계속 써야 된다. 쓰고서 또는 아니면 찾아라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기업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버는 건 이제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가령 내가 홍보 마케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예. 면접에서도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라는 그런 부분, 상식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딱 이거는 이거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가령 이번에 나온 게 뭐 기업이 면접을 강화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경제 용어가 뭐냐 뭐 이런 걸 묻는 그런 네. 질문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패키지로 고르는 전략을 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고르다라고 이게 전략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 무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보기까지 예.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그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결코 쉬울 수가 없는 시험이 아닌가 사트가 생각이 들고 네. 또 요즘에 인문학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출제 경향에서 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예. 특히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랑 이 공학이나 기술이랑 자꾸 합쳐요?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아닌데 저번에 나왔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의 효과를 설명한 다음에 이것과 가장 유사한 운동 법칙은 하는 식으로요. 이거 둘 다를 이해해야지 푸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달 타계한 소설가 최인호 씨의 작품을 준 다음에 이게 누구 작품이고 그 누구 작품 최인호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작품을 고르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소설 몇 개는 읽어봐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또 뭐 추상화의 선구자 몬드리안의 그림을 준 다음에 알파벳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구한말 독립운동가인 저도 이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건데 김가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김태진 말고 김가진. 예. 친척은 아니시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인문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에세이 시험 뭐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역시 잔매거진 오래 하시니까 별의별 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에세이 영역을 출제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내용 자체가 고려, 조선시대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이유를 서술하라. 그러니까 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게 예. 고려, 조선시대 인물 중에서 딱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다 이성계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순신. 그렇죠, 이순신. 네. 아니면 그 가장 아쉬웠던 역사적 사건을 들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쓰라. 이야, 그래서 마침 타임슬립에서 돌아간 것 같이 그런 걸 쓰라는 게 나왔어요. 아니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답답해지는 걸 느끼는데 그러게요. 뭐 이런 시험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 네.
도대체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 취준생들이 항상 정답 있는 시험을 했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려고 눈에 불을 켜게 되는데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선. 또 하나 여러분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거는 이게 한꺼번에 거의 한 10,000여 명 이상이 이걸 내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주관적으로 전부 다 주관식을 다 채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대강 본 다음에 이것들 나중에 면접 자료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가치관을 보는 정도로만 쓰인다라고도 이제 현대자동차 발표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야 여기에서 내가 이 확실한 지식을 보여가지고 엄청난 점수를 얻어야지라는 야망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되게 화려하게 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문제다 생각해서 내가 가진 가치관을 잘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겠고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원하는 거니까. 근데 대신 이제 그 맨날 이순신, 이성계 똑같이 나오면 그러니까 네. 약간 너무 매니아틱한 인물 말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인물들. 신사인가? 그런 정도 되겠고 뭐 이이나 이유 그런 정도도 네. 예,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나의 인문학적 소양까지도 난 이런 정도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정도의 인물을 선정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기업 문화 쪽으로 이야기를 점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신입 사원들에게 필요한 소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의 사원들에게도 많이 요구가 되죠. 네, 예. 그 방금 얘기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것이 야, 신입사원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되게 이제 똑똑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선배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선배는 뭐 기술적인 것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강좌가 신설이 됐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네. 예, 예. 일명 그 어제에서 내일을 만난다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히스토리 콘서트라고 하거든요. 대학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사, 미술사, 서양사 이런 부분들을 좀 친절하고 재밌게 강의하는 그런 20회에 걸친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공계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중시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딸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르쳐주마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걸로 보여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기업 문화를 알게 되면 왠지 입사에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와 있는 우리 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본인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기업 문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좀 준비를 많이 한 편인가요? 수희 학생? 사실 준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문을 자주 보니까 신문을 읽으면서 그 기업들이 자기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학생들을 뽑아놓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테스트처럼 하기도 하고 혹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막 직원들끼리 모여서 막 합창단을 꾸려서 노래를 하게 하고 예. 이런 식의 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찌됐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잘 모으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주연 학생은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저는 신문이나 책보다 아무래도 직접 가 계신 선배들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네. 다양한 분야에 계신 선배들한테 뭐 예를 들어 언론사에 계신 선배님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지만 자기가 정말 잘하면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기업 문화란 어떤 개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기업 문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기업들마다 다 있는 것 같지만 네. 근본적인 거는 굉장히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근본부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네. 한마디로 조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학생들은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 잘하고 자기가 시험 잘 보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 팀장님이 뭘 지시하는데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서툴러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막 날카롭게 얘기했다가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예.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생기는 게 그런 거라서 기본적으로 기업 문화라는 건 학생 때와는 좀 다르게 내가 배려하고 맞춰주고 가끔 희생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오가 돼 있는지 예. 이게 일단 모든 기업에서 공통으로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 시험에서 뭐 배려해본 경험인지 희생해본 경험인지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 조금 그게 한 80%라면 20% 그 기업에서 원하는 뭐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모범적인 것들을 원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그 얘기했던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전문성.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80%의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인재다. 이런 것들을 모든 기업에서 공통으로 원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특징적인 거, 그 20%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기업 문화라는 걸 알아내는 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기업 문화를 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문이나 책을 많이 보는 경향인데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막 속 얘기를 다 하거든요. 막 술이 어땠는지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역시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직접적으로 전해 듣는 게 제일 좋다. 아까 주연 학생도 그 얘기 잠깐 했었죠? 네네. 예. 저도 선배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 LG에 가 있는 어떤 언니는 안에서 동호회 활동을 뮤지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 모두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사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의 노하우를 잘 모를 테고 그리고 또 기업 문화라는 것이 막연하게만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고 또 그에 맞는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잘 알려진 건 홈페이지라든가 네. 기사 스크랩에서 그걸 찾아보라는 그 노력들에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건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럼 거죠. 누구나 예.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선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마침 내가 아는 동아리에 거기에 간 선배가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해서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건 약간 일본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일본?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요. 그 회사의 인사부나 이런 데로 전화를 걸어요. 걸어서 저는 어느 학교에 어떤 과를 전공하는 어느 학생인데 네. 제가 그 기업에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선배를 연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결시켜 주거든요. 멘토 멘티처럼요. 네. 그러면 와가지고 그런 회사 앞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우리 회사는 이런 거다. 서로 모르는 선후배인데도 그 인사업에서 그렇게 연결시켜 줘가지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기업의 홍보 활동의 일환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진짜로 전화를 걸면 처음엔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도전해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인재상을 보면은 그 기업이 또 투영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인재상 보면은 뭐 도전창의 세계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도전창의 세계화 같은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별 의미가 없죠. 도전창의 그러니까요. 예, 너무 똑같잖아요.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도전창의 세계화 같은 거 특히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은요. 기업에서 어떤형 인재를 원한다. 가령 SK 같은 건 스펙스 인재라고 하거든요. 네. 스펙스 인재를 원한다 그러면 자소서가 10장 있으면 9장이 스펙스 인재라고 꼭 들어가거든요. 저는 스펙스 인재가 어쩌고 스펙스 인재가 어쩌고 해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안 튈 수 있는 방법, 묻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여중에서 이걸 내가 전부 다 잘한다라고 강조해봤자 어차피 다 똑같아지니까 차라리 그 기업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를 강조하는 방법이 오히려 인재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적어도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하겠구나라는 그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문화를 좀 쏙쏙 들어오게끔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왜냐하면 기업 문화라는 게 다 비슷한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한마디로 우리 SM, 그 엔터테인먼트 SM 같은 철저하게 조련하고 능력이 갖춰 훈련하고 그렇죠. 약간 우등생 엘리트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다 이렇게 재련된 사람들만 내보내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좀 약간 튀지 않고 능력만 있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서 외부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이라는 것 자체가 튀는 거고 근데 예.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약간 게 있고요. SK 같은 경우나 그 CJ 정도면 이제 그 YG 정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에 비해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창의적이거나 개인적인 뭐 튀는 것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봐주고 특색을 인정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인정해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LG 정도가 이제 JYP? JYP? 이도저도 잘하는 게 별로 없는 농담이고 어느 정도까지 다 선은 가는데 그 뭐 삼성은 이거다, SK는 이거다 할지 LG가 항상 2등, 3등 전략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약간 JYP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저것 다 특색은 있지만 또 아주 딱 이공을 없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요. 기업 문화를 알면 입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인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문화를 알려면 우리 두 학생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주변 선배들의 조언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를 알기 위해 또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수능이나 이런 데도 역사 시험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기업들도 그런 역사라는 부분을 자꾸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내년 공채를 준비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좀 역사에 대해서 뭐 책 하나라도 좀 읽어보신 다음에 그 내가 이걸 가지고 면접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전략이 좋겠냐 그러면 역사에 누구를 끌고 와서 이런 사람 하는 식으로 그런 역사적인 그 어떤 지혜를 갖추는 것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매거진 1부 공감 100%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정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